그럼 바로 첫 순서 시작할게요. 주요 이슈 마켓 리더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친환경 경쟁 심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미국과 중국, 유럽 정책의 교집합입니다. 어디판 IRA, 한국판, 미국판, 유럽판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모신 분은요, 시장 전체 보시는 분이죠. KB증권의 시황 애널리스트 하인한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친환경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전에 오늘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오늘장 좀 평가해 주신다면 간략하게요.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시장이 조금 놀란 모습이긴 합니다만 시장이 낙폭으로만 보면 기존에 금리 인상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에 비해서는 낙폭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1% 조금 넘게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코스닥은 약보합 수준이죠. 저는 이렇게 좀 낙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이유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긴축이 거의 마무리에 다가가는 상황에서 추가 긴축이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본다면은 저는 추가 금리 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놀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미 그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발언 하나에 살짝 흔들리는 거지 오늘의 하락을 우리가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오후장 우리 연구원님의 말과 함께 좀 반등을 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일단 그러면 이슈 좀 다뤄볼게요. 오늘 저희가 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친환경 관련 소식입니다. 사실 요즘 시장에서 2차 전지주가 대장주라고 많이 말하는데 다음 타자로 친환경도 좀 꼽히더라고요. 실제로 정책적으로 각국에서 주요국들마다 다 어디판 IRA, 어디판 IRA 합니다. 이렇게 각 나라들이 정책 경쟁을 하고 있는 배경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부터 좀 체크해 볼게요. 일단 정책 배경은 공급망 재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망 재편. 작년부터 이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던 게 탈세계화 현상이잖아요. 결국 이 탈세계화 현상을 정치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생산 시설에서의 공급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중국의 공장을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러시아의 원자재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자국 내에 투자를 유도를 해서 자국 내의 생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미국에서 IRA를 발표했고 사실 그 내용도 미국의 이것저것 짓자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판 IRA, 한국판 IRA 다 같은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친환경 관련한 주요국 정책 중에서도 폐배터리도 있고 전기차, 광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들 가운데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업종이 있을지 주요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3월에 이제 좀 주요 정책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지금 중국은 이미 양해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3월 중순쯤에 CRMA라고 하는 정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Critical Raw Materials Act라고 해서 이거는 에너지 쪽 원자재가 아니라 광물과 관련된 원자재들 이거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라는 방안이거든요. 이제 광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라면은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껴 쓰거나 다른 데서 사오거나 다시 쓰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고 그래서 저희 KB증권에서는 2월 초부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새롭게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넷 제로 인더스트리 액트라는 정책도 3월에 EU에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아직 정보가 거의 공개된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 20페이지짜리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거기서 한 단락 정도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 한 단락을 읽어보니까 배터리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런 친환경 전반적으로 생산 능력을 제고하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EU 내 생산 시설을 갖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캐펙스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쪽도 이제는 또 관심을 더 넓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태까지 좀 폐배터리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폐배터리는 아직 유효한데 추가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폐배터리도 여전히 유효하게 생각하고요. 유럽 쪽 제가 CRMA 정책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2월 27일에 국내에서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이라는 정책이 발표됐었거든요. 유럽 정책 내용이랑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상반기가 될지 한 3분기가 될지 이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또 폐배터리 관련된 정책이 계속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한 2가지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로드맵, 네. 말 그대로 리사이클링 산업이죠.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 이거는 이제 배터리를 하나의 그 자체적인 유통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제 자동차에 소속된 부품이 아니라 배터리를 하나의 시장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발표가 되면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은 이제 뭐 자동차 배터리를 가지고 네. 완성차 업체에서 뭐 리스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배터리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확장이 될 수 있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도 하나의 그런 확장되는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책도 같이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3월에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 발표에 맞춰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수혜를 입을 만한 섹터를 볼 필요 있겠다라는 이야기,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풍력이나 태양광 쪽도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국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유럽판 IRA 이야기도 네. 해주셨는데 이제 한국판 IRA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양국 간 에너지 정책을 공유한다라는 소식도 어제 좀 들리더라고요. 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까?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의 정책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 네. 뭐 이런 포인트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뭐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공통점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은 공통점은 제가 오늘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자국 내에 생산 시설을 갖추겠다라는 그 정책 배경을 이해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자국 내에 생산 시설을 갖춰야 되니까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게 세제 지원을 해주거나 네. 금융 혜택 같은 거를 주는 거죠. 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이 이제 공통점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업들을 보실 때 좀 적용을 하셔야 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업별로 뭐 유럽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있고 순수 국내에만 매출이 네. 발생하는 기업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국내 정책이 나올 때는 이제 국내에서만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기업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될 텐데 이제 해외에서 정책이 나올 때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해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유럽 기준으로 본다면은 유럽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거나 생산 공장을 갖춘 그런 기업들로 좀 추려서 보시는 방법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생산 능력을 어쨌든 갖춘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도 이 생산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이 같은 지원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역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봅니다. 전체 무역은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친환경 산업 수출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좋은 소식이죠. 이런 네.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 친환경 정책 자체가 뭐 제가 이제 뭐 3월에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아주 장기적으로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 정책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뭐 이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분야인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몇몇 분야에서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죠. 네. 그런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글로벌하게도 잘하고 있고 또 이제 특히 또 중국이 잘하고 있는데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분야들 뭐 2차 전지나 태양광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라면 우리가 또 예를 들면 미국 시장에 중국의 점유율을 좀 뺏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수출을 좀 주도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도해가는 수출 좀 방해가 될 만한 우려가 될 만한 요소는 없을까요? 우려가 될 만한 요소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과잉으로 자국 산업 위주로 흘러가는 것일 텐데 작년에 이제 IRA가 처음 통과됐을 때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FTA를 위반하는 내용이 좀 담기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담기게 되면 우리한테는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3월에 미국 정부에서 좀 반영을 해서 네. 그런 동맹국들이죠. 일종의 동맹국들의 지적사항 또는 뭐 항의를 반영을 해서 세부 규정을 좀 조정을 해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에는 또 IRA의 세부 규정이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또 그런 관점에서 3월에 또 미국 쪽
그런 정책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국들이 생산 시설을 설립하는 건 비효율적이고 이 비효율은 비용 상승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방향이 좀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네. 이 관점도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실까요?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는 저는 지난 한 3, 40년간의 세계와 지금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3, 40년, 여기 아마 시청하고 계신 대부분이 경험한 세대일 텐데 네. 세계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네. 세계화 시대의 기본 전제는 상호 간의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중국의 생산 시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겼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이제 깨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자국의 생산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뭐 1년, 2년 단위로는 이렇게 좀 둔화될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은 저물가 시대로 가기에는 저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저물가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형태, 세계화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좀 관련주들의 흐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뭐 CS윈드 관련해서 좀 신재생 에너지가 오르긴 했는데 2차 전지의 강세랑 비교를 굳이 하자면 뭐 주도주 역할은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순환매 장세가 계속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좀 주도주로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엿볼 수 있을지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2차 전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네. 좀 이게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어제 충분히 태양광과 풍력도 최근에 계속 흐름이 좋거든요. 네, 잘 갔어요. 네, 오늘은 일부 좀 빠지고 있지만 어제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고 사실 그 며칠 전부터 계속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안 관심에서 좀 많이 소외됐었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 쪽에서의 그런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 뭐 이런 정책들이 본격화한다라면은 친환경도 다시 이제 좀 순환매 장에서 네.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재생의 한 축이 있죠. 수소 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수소 쪽도 좀 좋게 생각하고는 있긴 한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은 또 수소 쪽보다는 이제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뭐 수출을 하는 뭐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저는 이제 저희 회사 보고서를 통해서 CS 윈드를 이제 언급을 하긴 했는데 뭐 그런 좀 컨셉으로 뭐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풍력, 태양광 되게 많습니다, 테마가. 네. 이 중에서 궁금해요.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궁금한 건 이런 여러 가지 좀 테마들 중에서 한 테마를 좀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이 신재생 테마들은 다 괜찮은데 그 안에서 종목을 좀 꼽아봐야 하는 건지 전문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좀 시기별로 네, 테마를 나눠서 보시면 더 좋을 거다라고 앞서 말씀하신 정책 시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좀 강조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년 7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는 거를 발표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저희 회사 보고서를 통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을 강조한 이유가 사실 그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좀 찾을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지금 뭐 이런저런 정책이 나온다라는 걸 떠나서 사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는 분야는 아직 개화한 시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졌더라고요. 그만큼 정부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계속해서 정책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라고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각 정부별로 특히 좀 어디를 강조하는지 그거를 좀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각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 발표 시기를 좀 고려한다면은 좀 더 시의적절하게 선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지금 제가 3월에 유럽 쪽,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 이런 쪽을 말씀드렸는데 유럽은 좀 풍력 쪽에서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 네. 지역 또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 3월에 정책이 발표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쪽을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정부의 정책 모멘텀 시기에 따라서 좀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좀 탑픽 종목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앞서 살짝 힌트를 좀 주셨어요. CS 윈드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CS 윈드를 탑픽으로 꼽을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일단 뭐 태양광 쪽을 또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네. 그 하나솔루션은 좀 거래 정지가 지금 돼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뭐 저희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제 태양광 쪽은 좀 빼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풍력 쪽에서 제가 CS 윈드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는 거는 이제 유럽 쪽에서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CS 윈드가 유럽 매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 법인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 다른 기업들은 이제 좀 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CS 윈드는 이미 진출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폐배터리 쪽도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폐배터리 쪽은 두 가지 컨셉으로 나눠서 보거든요. 네. 유럽에서 그 CRMA라는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CS 윈드랑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이 아무래도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겠죠.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성일 하이텍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폐배터리 쪽에서는 그런 해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을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또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확보돼 있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을 또 좀 선별해 보시면은 좀 장기적으로도 시장이 커가면서 납품할 것도 안정적으로 갖출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기업이 괜찮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네,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성일 하이텍이 폐배터리 관련주에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풍력 관련해서는 CS 윈드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두 개의 공통점이 다 이제 해외 시장에서 높은 매출을 낼 가능성이 그리고 현재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장 한 소절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친환경 신재생 관련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인한 연구원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